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중요성과 뭐라고 돼 있어요? 통합 표시. 중요성과 통합 표시. 이렇게 통합 표시. 자, 중요성과 통합 표시. 자, 이것은 유사한 항목들. 그 다음에 상이한 항목들. 자, 유사한 항목은 우리 중요하면 구분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으면, 유사한데 중요하지 않으면 이건 통합 표시하게 돼 있어요. 통합 표시해라. 이렇게. 그래서 유사한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가 현금 있고 예금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다 합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계정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통합 표시해라. 이렇게. 그리고 서로 다르면 당연히 구분 표시해야지. 이렇게 구분 표시해라. 이런 얘기죠.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외부에 공시할 때 쓰는 계정을 우리가 통합 계정이라고 그래요.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도 있고 매입 채무라는 계정도 있어요. 근데 매출 채권은 원래 뭐예요? 매출 채권은 원래 외상 매출금과 받으름의 합이에요. 그리고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의 합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현금 역선 자산은 현금도 있고 보통 예금, 당좌 예금도 있고 그 안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통합 표시되는 계정 과목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이제 돼 있고 그다음에 상계. 거기 그 다섯 번째 상계. 자, 상계는 원칙이 상계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상계 금지다. 그리고 예외로 기준서에서 허용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허용하는 게 있다. 자, 우리 상계는 원래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우리 재고 자산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재고 자산이 있으면 그 재고 자산의 재고 자산 이 평가 충당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재고 자산에서 요 평가 충당금을 이렇게 차감해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재무상태표에 하는데 요런 충당금 계정들이 있는데 이걸 보고 평가 계정이라고 그래요. 회계학에서 이걸 평가 계정이라고 그래. 이게 재고 자산을 우리가 평가 계정이라고 그래. 자, 평가 계정인데 이거 다른 말로 차감 계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본 계정을 설명하는 계정이지. 본 계정 설명하는 계정이지. 이것이 상계의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차감 표시되어 있는 게 상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매출 채권이 이렇게 있는데 매출 채권에서 요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자, 요것은 매출 채권을 설명해 주는 평가 계정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매출 채권이 10억이 있는데 그중에 1억.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이 되면 이거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10억이 다 회수되는 줄 알아, 이게. 그러면 회사는 경영자가 잘 알아. 매출 채권 중에서 부실 채권이 있는지 잘 알아요. 그 중에 얼마는 못 받을 거다라고 해서 이 충당이란 말이 예상하는 거거든, 이게. 만약에 실제로 못 받았으면 그거는 그냥 매출 채권에서 떨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받은 게 아니고 못 받을 거로 예상하는 거지. 저기 있는 기업 내부의 정보를 표시해줘라 이거지, 이게. 그럴 때 쓰는 계정이 매출 채권이 직접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매출 채권 중에 일부가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한다라고 해서 별도 계정인 평가 계정을 써주는 거예요, 저게.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런 거는 상계의 의미가 아니다. 그냥 본 계정을 설명해 주는 계정이지.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지.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기준서에서 허용하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1번에 나오지. 거기 60페이지 그 박스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있죠. 투자자산, 영업용자산. 자, 이게 뭐냐면 투자자산하고 우리 유용, 무용자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산들은 처분 손익은 처분대가에서 그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 처분 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그래서 이거 허용하는 거지, 이게. 거기 보면 자, 여러분들 요거 회계기초, 우리 회계기초 이거
다 아신다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제가 이렇게 만든 게 이게 재무 뭐라 그랬죠? 여기가 자산이고 여기가 부채고 여기가 자본이라고 그랬지. 그죠? 제가 요거 두 개 더해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해서 이렇게 자산을 운용의 모습에 따라 이제 자산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결국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채 플러스 뭐예요? 자본이지? 근데 이거를 조금만 바꾸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에서 뭘 뺀 거예요? 부채를 뺀 거지, 이렇게. 부채를 뺀 거지. 자, 즉 말해서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과 부채를 먼저 측정을 하고 나서 남은 나머지다 이거지. 나머지, 이렇게. 나머지. 그래서 자본은 측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소에 자본 기준소가 없어. 자본을 어떻게 측정하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게. 뭐만 있어요? 자산을 어떻게 측정하고 부채를 어떻게 측정하고 이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산 측정하고 부채 측정하면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자본이 되는 거지, 이게. 그럼 봐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던 비품이 있는데 비품이 만약에 10억짜리예요. 근데 이렇게 비품을 파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왔냐면 15억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15억이. 그럼 뭐예요? 자산을 측정하고 자산을 측정했지.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산이 얼마가 증가했어요? 10억짜리 나가고 15억이 들어왔잖아, 이게. 그러면 자산이 얼마가 증가했다? 5억이 증가했다. 이건 증가한 게 없지? 그럼 나머지가 뭐가 돼야 돼요? 자본이지. 그 자본을 보고 우리는 수익이라고 그래, 이거를. 수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분기의 순서는 자산, 부채 분기하고 나머지가 뭐예요? 그게 손익이란 말, 손익분기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얘를 독자적으로 먼저 측정하는 게 아니고, 에? 이렇게. 이건 뭐 회계 원리에서 이제 분계 원리지, 이거는. 에? 이렇게. 우리가 원래 분계를 자산, 부채부터 먼저 분계하죠? 그 다음에 그 차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수익 비용이 되는 거지, 이게. 에? 이렇게. 자, 거기 그 상계라고 하는 말.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면, 처분, 대가. 요거 처분 대가 이거예요. 15억이지. 처분 대가 15억. 근데 처분 대가에서 처분 부대 비용을 빼래요. 만약에 현금이 1억이 나갔다 그러면 빼게 되면 이거 실제로 현금은 얼마 들어온 거예요? 15억에 팔았는데 우리가 허용하잖아. 처분 부대 원가를 빼래요. 그럼 결과적으로 14억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수익은 얼마가 돼? 4억이 되지. 근데 이 수익을 계정과목 유형자산 뭐라고 불러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우리 이제 막 분계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분계는 다 된다라고 가정하고 가는 거예요. 분계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상계까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빈도예요.